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이 총선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보수 대통합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청북도가 강호축 국가계획 포함을 자축했습니다. 너무 이른 축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공분을 샀던 치킨집 쌍방폭행 사건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치킨집 주인의 정당 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훈군수의 주민 소환 절차를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추진 주민들이 형사고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공천 경쟁으로 북적이는 여당에 비해 비교적 잠잠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충북에서 총선 출정 깃발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 등 야권 승리 카드를 꺼내 보이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는데 충북 보수 진영 후보군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손을 들겠습니다. 여당에 비해 잠잠했던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총선 전 개막을 선언했습니다. 연호 속에 등장한 황교안 대표는 갓 논의에 들어간 보수 대통합을 승리의 카드로 제시하며 탄핵 전국부터 불거진 당원들의 오랜 갈등을 의식한 듯 대통합의 당위성을 거듭 설득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 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면 이게 힘이 모아지겠습니까? 보수 진영의 경쟁 구도가 치열하지 않은 충북 현역 국회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대통합의 필요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서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대통합을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충북도를 살리는 그 길에 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선 최대 변수라는 보수 대통합이 이뤄져도 충북 보수 진영 후보군에는 큰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합 논의 대상인 새로운 보수당이 충북에선 아직 한 명의 예비 후보도 등록하지 않는 등 지역 기반이 미미한 데다 바른미래당도 대통합의 우선 대상에선 비껴난 상태라 적어도 보수 진영의 거물급 주자가 새로 등장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큰 영향은 저는 없지 않을까.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후보들이 아마 공천을 과정을 거쳐서 후보로 나가지 않을까. 한편 이번 보수 대통합 운동에 참여한 신용한 전 충북지사 예비 후보가 출마 의사를 공식화해 충북 보수 대통합의 가장 큰 변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인사와 도민들을 불러놓고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른바 강호축이 국가계획에 포함된 걸 자축하는 자리였는데요.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의 밑그림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너무 이른 축배가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건배!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잇따라 축배를 듭니다. 여당 국회의원과 단체장의 축사가 이어지고 충북지사의 이름이 박힌 감사패가 전달됩니다. 충북을 중심으로 강원과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이 국토계획에 반영되는 데 힘쓴 이들을 치하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행사가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즐거운 행사가 아닌가, 가장 자랑스러운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민보고대회라는 명칭을 썼지만 사실상의 대대적인 축하 행사. 강호축의 핵심인 충북선 고속화 예타면제 이후 1년 만에 이런 자리가 마련될 만큼 큰 진전이 있었을까. 하지만 여전히 밑그림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충북선을 통해 호남과 강원을 빠르게 잇기 위해선 기존 고속선과 연계할 오송, 원주 연결선 2개와 선형 직선화가 필수. 기획재정부 안에서 모두 빠져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기본계획 용역에 기대를 거는데 여기에도 호남선과 만나는 오송 연결선은 제외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자체 용역으로 방법을 찾고 있지만 사업비 3,800억 원 규모의 대안 말고는 아직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원주 연결선과 3탄 연박 선형 직선화 역시 추가 사업비가 3,200억 원에 달해 국토부 기본계획에 포함된다는 보장이 없고 포함돼도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호남에서 강원을 3시간 30분 만에 오가는 고속화는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478억 원짜리 백두대간 휴양 관광벨트도 타당성 조사비 3억 원만 확보한 상태. 강원과 호남의 공조를 이끌어 강호축을 국가 의제로 만든 점은 의미가 있지만
축배는 그에 걸맞는 내실을 다지고 실리를 챙긴 다음에 들어도 늦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2년여 전 치킨 배달 문제로 시작된 집단 폭행 사건. 치킨집 주인도 쌍방폭행으로 함께 경찰에 입건되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공분을 표했었죠. 오늘 1심 판결이 났는데 결국 치킨집 주인의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킨집 여주인과 여성 손님이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뒤엉킨 가운데 손님의 60대 아버지가 주인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붓습니다. 이번엔 손님의 오빠까지 가세해 주인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야 폭행이 끝났습니다. 딸이 전화로 치킨을 주문했는데 외곽까지 한 마리 배달은 어렵다고 하자 전화 시비 끝에 가족이 단체로 매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 손님한테 이게 진짜 뭐 하는 거 이거? 치킨 뭐 이렇게 배달하라고 이걸 영업을 봐. 이 일가족 3명뿐 아니라 가게 주인도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당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를 재판부가 정식 재판을 회부하면서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치킨집 주인의 정당방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치킨집 주인이 머리채를 잡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있고 소극적 저항 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아무것도 손 쓰지 말고 그냥 손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맞고만 있어야지 정당방위인 거잖아요. 반면 시비를 촉발했던 여성 손님에 대해서는 먼저 머리채를 놓았고 다른 가족들의 폭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상해죄 대신 폭행죄로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결국 치킨집 주인은 벌금 70만 원, 손님 여성에게는 치킨집 주인보다 적은 5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치킨집 폭행 사건 처벌 논란에 대해 재판부는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동물권단체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충주시와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행정일부 지영란 부장판사는 박 대표가 충주시장을 상대로 낸 유기동물 보호소 폐쇄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2018년 같은 내용의 선홍소송에서 이미 패소했고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습니다. 충주시는 박 대표가 동량면에서 350제곱미터 규모의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며 가축 사육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폐쇄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불을 질러 11명의 사상자를 낸 80대가 살인과 살인 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나경선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81살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살인과 살인 미수에 대한 공소 사실은 인정한다며 다만 병합 사건인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A씨는 종중 재산 문제를 놓고 불만을 품고 지난해 11월 진천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의 주민소환 절차를 보훈군이 방해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주민소환 추진 주민들은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보훈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운동이 반환점을 돈 날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보훈군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보훈군이 이장과 관변단체를 앞세워 주민소환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깨어있는 보훈 군민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소환은 우리의 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마십시오. 특히 이장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말라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이장들이 서명을 해주지 말란 얘기지. 해주게 되면 동네 무슨 사업이든 뭐든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골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또 동네 불이익을 볼까봐 서명을 못 해준다는 얘기라고요. 보훈군수 주민 소환을 추진하는 주민들은 서명운동을 방해한 의혹이 있는 담당 공무원과 이장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인으로 이제 면회 공문이 이제 나간 게 이제 발견됐고요. 서명을 처리하는 종료하는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지금 찾고 있으니까 거기 관련되는 사람을 다 같이 이제 고발할 예정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결정하게 될 서명운동은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제천시 송악면의 한 주택 창고에서 메주를 덮어놓았던 이불에서 불이 나 메주 콩등을 태워 23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70대 부부가 있던 주택으로는 번지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메주를 건조시키던 중 온돌 장판이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천 지역 로컬 푸드를 전담 유통하기 위한 농산물 유통회사가 출범했습니다. 농협 제천시 지부와 제천 지역 4개 농축협은 4억 원을 공동 출자해 농산물 유통 전담법인인 제천시 하늘들의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출범시키고 제천 농자재 백화점에 사무실을 마련해 상주 근무 인원 4명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조합 공동사업법인은 앞으로 지역 우수 농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